안녕하십니까. 아, 스마트 물류 2의 제 11차주 물류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페이지 보시면 물류 빅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이제 그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 단순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어떤 축적 기술이었었죠. 축적된 이제 저장 기능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뭐예요? 빨리 찾아내서 거의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그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갔죠. 저장 기술에서 이제 검색 엔진 넘어갔고, 이제 검색 엔진이 단순한 어떤 PC라든지 지정된 게 아니라 웹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가 넘어왔죠. 그래서 확산이라든지 공유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금 활용한 게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인터넷 들어가고 조회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관공서의 어떤 데이터를 제공한 걸 우리가 찾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공유 개념으로 갔었죠. 근데 이제 AI라든지 우리가 이제 분업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공유된 데이터를 불러 가지고 내 취향에 맞도록 아니면 내 의향에 맞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분석해서 그 분석을 해서 내가 요구하는 결과값을 내는 분석 및 추론 단계,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웹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라든지 최종 엔드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가치를 제공해주는 이런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흘러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그에 대해서 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도출해 놓은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IT 분야에 화두가 되는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순한 메모리라든지 하드 용량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뭡니까? 하나의 정보 채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 공유를 하든가 이런 어떤 함으로써 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유된 자료들 축적된 것들을 풀러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들을 추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빅데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이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속도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브라이어티라든지 아니면 볼륨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보의 정가에 된 부분들을 우리에 맞도록 데이터를 정형화시키고 또 그 정형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값을 도출해가는 자산적 가치로 인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그 공유가 이제 뭐 웹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볼륨은 이제 뭐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막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유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문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또 그거를 관리해서 실제적으로 가치 있게 분석하느냐 이게 요즘은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의 이제 출현 배경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또 관리하고 또 공유하고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의료 분야라든지 각각의 이제 이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에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하면서 그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성과를 개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의료 분야에 이제 그 잘하라는 기업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 성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지역구마다 여기서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그 세계적인 그이 경제 번역단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 한국 동남아 시장도 중국인 패턴, 한국 패턴, 일본인 패턴 다르듯이 그런 어떤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재고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최적화해서 가능하면 뭡니까? 신속하게 공급해주고 재고량을 줄이고 그렇게 따라서 뭡니까? 영업이익을 그 정대시키는 이런 어떤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더라. 그뿐만 이제 의료 분야, 그 다음에 이 그 DNA 연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뭐 어떤 이 그 예측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든다면 농업 생산량, 예를 든다면 특정 지역에 또 농업 중에서도 이제 사과냐, 배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양하게 이제 이런 예측이라든지 저기 뭐예요? 그 생육 과정별로 예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을철 되면 사과가 얼마 생산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그 종류라든지 균형의 법칙을 한번 살짝 본다 그러면 역사적 데이터는 미래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래는 뭡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미래 데이터들은 의욕적으로 뭐 부풀린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편익이 너무 뭡니까? 한쪽으로 편향된 데이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내가 원하는 값,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원하는 값들을 도출해내는 게 바로 빅데이터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 중에, 그죠? 그게 이제 목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규모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도구의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 영역을 넘어서는 이제 넘은 어떤 그런 데이터가 요즘은 수행되고 있더라. 그래서 다양한 종류와 대규모 데이터를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신속하고 원하는 값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비용도 이 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제공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사업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데이터의 빠른 수집, 발굴, 분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키텍처가 요즘은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서비스의 품목별로 그죠? 이렇게
데이터들을 군집하고 그걸 또 제공해주고 또 분석하고 이런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빅데이터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집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수집 베타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뭡니까? 데이터가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페타바이트는 6기가바이트의 DVD를 17만 4천 편을 담을 수 있다네요. 어마어마한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무수한 경우의 수를 데이터 저장해서 그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에 어떻게 빨리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앞으로의 문제 아닌가,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들은 기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DW와 같은 솔루션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데이터 양들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요. 그것도 이제 확장한 방식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분산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앞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게 현재 보면 이제 분산 컴퓨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유사한 종류 또는 동종류들끼리 모아서 그거를 불러낼 때 빨리 신속하게 불러내서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GFS라든지 아파치 하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 시스템, 대용량 병렬 처리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EMS의 그린 플래머라든지 휴레팩에서 이 베르티카라든지 IBM의 네테자라든지 테라 데이터의 킥파이어라든지 이런 어떤 되겠는데 그걸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글 엔진을 본다고 그러면 구글에 우리가 쉽게 딱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딱 치면 금방 그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들은 이 파일들을 그 섹션을 나눠서 쭉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들을 연결해서 데이터의 접근을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GFS 구글의 그죠? 구글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뜻. 분산 파일 시스템을 해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더라. 수많은 거죠.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하도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처리에서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프리웨이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여러 기계에 이 대용량 파일들을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아까 여기 섹션별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서버들을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도출하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저장 서버들이 있는데 그 서버들을 또 주제별로 분산시켜서 관리를 하되 약간의 서버끼리 중복성이 데이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동작이라든지 시간당 처리량을 최적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수집이라 집합이라든지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서 뭐 연산작용을 시킨다든지,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호환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그 하독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치 하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가, 즉 그 불러내서 서비스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로 이제 분산 분류를 해서 그게 분산 파일 시스템을 한 거고, 아파치 하드들은 그 데이터들을 서버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약간 중복되어질지언정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안정적으로 그 관리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병렬 처리 데이터베이스로서는 EMC의 그린 볼륨하고요. 그다음에 휠 패켓의 베르티카, IBM의 네테자, 그다음에 테라데이터의 이 킥파이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매우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이 수직 계열로 넣은 게 아니라 하나 그죠? 서버들을 여기 따로 이렇게 그죠? 병렬식으로 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EMC의 그린플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2010년도에 테라웨어 하우징 솔루션에 대해서 솔루션 업체를 그린플룸이 인수를 하면서, 그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사실상 이 초기에는 어떤 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 매출액은 그렇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데이터의 어떤 정밀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만큼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안정적으로 정확한 그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다른 데 비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기대를 못 받은 거고, 그죠?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르티카는 보면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이제 푼들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요즘 클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품을 출시하는 거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전문 분야별로 쭉 나열해서 그걸 하나의 상품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BM의 PDA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빠르고 간단하게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장 기능, 접속 기능,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처리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테자라는 회사에서 2003년도에 이 DW형으로 만들었는데, IBM이 2010년도에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라데이터에 본다 그러면, 테라데이터는 이제 서버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업체였었는데, 이게 이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와 SQL 처리 칩을 사용해서 쿼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킥파이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웨어 하우징 업체인 테라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킥파이어 업체를 인수한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이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 간의 소스 간의 관계 연결해 주는 거죠.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여러 개의 뭡니까 관리 항목들을 나누어서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마다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하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사업자들 보면 뭐예요?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서 얼마만큼 병렬이든 징렬이든 간에 얼마만큼 신속하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데이터의 어떤 저장 능력, 그 다음에 인출 능력,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확성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글이라는 이제 검색은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구글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전 세계적인 데이터들이 거의 뭡니까? 구글에서 인정을 올라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글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수집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업계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쇼핑몰 보면 이 쇼핑몰에서는 검색 엔진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초 만에 분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큰 신세계몰의 어떤 뭐라고 하죠? 이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보다 더 민첩하고 한 발 앞서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 쇼핑몰들이 이 검색 엔진이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또 검색의 어떤 저장이 검색의 속도가 늦어 가지고 사실상 짜증날 때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뭡니까? 쭉 드래그를 해버리면 짝짝짝짝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해놨는데 어떻게 불러내서 또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신세계에서는 물론 다른 쇼핑몰도 맨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검색 엔진을 빨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그에 대해서 뭡니까?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빅데이터 활용 중에서 이제 해상 운송에 대한 해운 사업자들의 어떤 성공 비즈니스로 이제 성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현대상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HMM이 현대상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선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객들이 화주들이 내 화물들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언제 도착할 것이고 언제 또 뭡니까 통관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요. 이전에는 뭐냐면 선사에 전화해서 내 화물을 이렇게 실었는데 언제쯤 부산항에 도착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뭡니까? 이 담당자가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언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벌써 한 단계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현대 상선에 들어가서는 이 화주가 운송 로또만 치면 얘가 언제 오고 언제 통관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고 이런 거 단계까지 쫙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들을 뭡니까? 수많은 어떤 운송의 어떤 사례를 분석해서 통관의 소요 시간이라든지 통관 시점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뭡니까?
시간당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던 DW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간당 소요되는 환경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날려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빨리 도출해서 화주들한테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로직을 가지고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오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코카콜라에서 보면 이제 코카콜라도 요즘 보니까 뭐 빅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찌되면 이제 맞춤식 이런 어떤 주문식 어떤 코카콜라의 생산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이 기존의 고객들을 DB를 쫙 검색을 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매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열별 아니면 연령대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진 배치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주문 형태별로 해서 순서대로 만들어서 그걸 또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벤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려해 가지고 그에 맞도록 생산해 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데이터에 필요한 DB 이용 시 터무니없는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에 대해서 고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하나 봤는데요. 코카콜라에서는 어떤 행사 수량은 모르겠지만 행사에 대해서 내가 행사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해 로고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줘서 언제 필요하다라고 생산에 대해서 언제쯤 필요하다 그 행사에 언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수량에 맞게끔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로고라든지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준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고객의 어떤 마음 니즈를 파악해서 그만큼 서비스에 다가가는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청구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한데 보험 청구서 한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보험도 이 수많은 사고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쭉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사고 유행들을 판별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 보험료도 수가도 내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패턴이라든지 분석해서 책임에 대한 보상 비율도 정해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청구 간단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내가 문제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쓰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요즘은 언론에 그런 걸 봤습니다. 내가 사고를 예를 든다면 냈어요. 그럼 그 사고 유형을 그 패턴을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 책임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수리 비용까지 이런 것까지도 쭉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제공해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도 뉴스에 봤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고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병렬 시스템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린프롬이라든지 베르티카라든지 이런 병렬 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빨리 찾도록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그걸 소비자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BM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IBM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만큼 속도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폭, 그죠? 데이터의 어떤 취급되는 어떤 품목들이 얼마만큼 많은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성이 됩니다.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내 그 패턴을 가지고 체크해서 딱 엔터 눌러버리면 그 결과 값들이 쫙 나올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기본값만 넣으면 그걸 연산작용해서 뭡니까? 딱 그 분석을 통해서 내부 자료에 도출해서 그게 또 패턴을 분석해서 그 유형별로 착착착 제공해 줄 수 있는 스마트 분석 툴 제공. 요게 바로 뭡니까? 앞으로 원하는 어떤 소비자들한테 원하는 값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빅데이터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뭡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육안으로 그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빅데이터의 앞으로의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본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의 그 3대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시간으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실시간으로 뭡니까? 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접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속도를 얼마만큼 빨리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처리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 처리 요구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또 뭡니까 분석 기법이라는 표현 분석을 사용해서 그걸 뭡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통계학 전산을 사용해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기계 학습이라든지 자연 언어 처리라든지 패턴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온갖 기법을 활용해서 좌우지간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자료들을 소비자가 원하는 빨리 뭡니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근본 기본 요건이 아닌가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는 요거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